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자, 오늘 잠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19년에 건국대학교에서 실시했던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아주 문제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건국대학교의 문제를 이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그 응집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국대학교는 그 논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참 그 준비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건국대학교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다뤄져 왔으며, 그리고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봤죠. 그런데 역시 19년에 나왔던 그 모의 논술 문제도 비슷합니다. 자, 시험 시간은 역시 비슷하죠.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뭐 중요한 얘기니까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 논술 시간은 대략 100분 정도에서 110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그 시간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글자 수를 봤을 때 600자와 1000자를 보면 총 1600자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물리적으로 쓰는 시간과 그리고 시험 시간에 뭐 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1600자를 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5분에서 40분 정도를 보는 게 적절해요. 자, 그래서 이 실제 물리 시간, 물리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 쓰는 시간을 40분에서 45분 정도로 일단 놓습니다. 그리고 자, 글쓰기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퇴고를 해야겠죠. 수정도 해야겠고요. 자, 얘네들을 한 10분 정도를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45분과 10분을 계산했을 때 대략 55분 정도가 실제 작성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100분이 주어졌고, 그리고 내가 쓰는 데에 드는 시간이 한 55분에서 뭐 넉넉 잡아서 60분까지 늘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한 40분 정도가 남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논술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시험장 가서 자, 40분 정도는 개요와 읽기, 구성, 글자 수 배분,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수정, 자,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있을 테니 이 40분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20분, 20분 정도가 1번 문제를 해결할 시간, 2번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각각 20분씩은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비문학 독서 영역에서 그 난이도 높은 제시문을 해결하는데 읽기라고 하는 걸 하지요. 자, 그거랑 비교했을 때의 제시문의 길이라든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문제 하나에 부여받는 배분되는 뭐 문화예술의 경우에 대략 한 3개, 그리고 사회과학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문제가 배분되고, 얘네들은 연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문화예술 부분의 지문과 B라고 하는 뭐 과학 혹은 사회, 이 제시문 자체가 연관성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술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제시문의 연관성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 몇 개가 사실은 서로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시간 동안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본적인 수능에서의 읽기 영역보다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문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좀 그 기본적인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자, 100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쓰는 데는 대략 50분 정도에서 55분을 할애를 해야 되고 나머지 40에서 4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내가 구성하고 읽기하고 개요를 작성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중요합니다. 자, 글자 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400자를 쓸 것이냐, 350자를 쓸 것이냐, 600자를 쓸 것이냐, 800자를 쓸 것이냐, 1000자를 쓸 것이냐, 1200자를 쓸 것이냐는 사실은 다 달라요. 쓰는 방식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학교를 준비하든지 그 학교가 요구하는 글자 수는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어떤 하나의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30자를 쓰는 게 익숙하실 수도 있고 어떤 수험생 같은 경우는 60분을 기준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60자를 기준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80에서 100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뭐 대략 600자를 뭐 요구한다 라고 한다면 나는 몇 개의 문장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좀 좁혀가야 되는 과정이 사실은 논술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쓰기 영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예시는 들어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용을 먼저 봐야 되니까 이 내용은 좀 뒤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수업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흑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이건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학교가 요구하는 사항을 좀 따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우개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다. 자, 가능한 학교가 있고 하지 않은 학교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유의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가나다라 중에 이것과 가와 그리고 나의 온 이건 공통사항이고요. 다와 라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문제 1과 2가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A 관점의 제시문 가와 B 관점의 제시문 나가 나오는데 얘네 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얘네 둘이 서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제시문 가와 나를 나눠 놓았다. 그러니 기본적인 서로 맞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라고 나왔으니 얘를 가지고 표를 제시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1번 문제, 그리고 가와 나를 조금 요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주어주는데 이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문은 대부분이 문학작품이다 혹은 뭐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라는 점.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게 제시문 문제 2번. 그리고 글자 수는 좀 다르다. 1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글자 수 400에서 600자를 요구하는 1번과 1000자 내외를 제시하는 2번. 자, 이것들은 14년, 21년, 19년 그 외에도 사실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문 가와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표를 분석하라고 했으니, 자, 이번에선 요약을 할 수 있는 글자 수를 배분을 했으므로 제시문 가와나를 관점을 밝혀주거나 논지를 밝혀주거나 중요한 핵심 내용을 짧게 쓰고 표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1번을 좀 볼까요? 자, 선생님이 같이 이제 수업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가독성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화면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건국대학교의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국대가 발표한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 19년에 발표했던 공개한 요 문제지를 좀 받아보시고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한번 풀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초안이 나오는데 이 초안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내용들은 좀 못 읽었구나, 아니면 이 내용 내가 쓰려고 했는데 내가 안 썼구나 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겠죠. 이 내용과 선생님 수업이 비교하고 분석이 돼야 된다는 점만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서로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시문 가 같은 경우는 부가 없이는 문명도 없다라고 하는 게 부와 문명의 관계를 공통점으로 놓고, 이 부분에서는 문명이 형성하는데 부의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지를 따르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과도한 사치, 과도한 부의 축적은 오히려 문명의 몰락을 양산한다 라는 점에서 이건 긍정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으며, 이 제시문 안은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나를 여기 앞에서 바로 밝혀줘야 되니까 첫 문장은 뭐가 돼야 되냐면 공통점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제시문은 모두 부와 문명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으며, 제시문 가는 문명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를 밝히고 있는 제시문 가와 반대 개념으로 제시문 나는 부의 축적이나 과도한 사치가 부정적인 요소를 서술하고 있다로 쓰면 이게 대략 120자에서 150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총 500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해당하는 가와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다를 충족하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이게 첫 문장 쓰기의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떤 형식의 문장으로 쓰던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요거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제시문은 모두 부와 문명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가는 부와 문명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발전이 반드시 부가 필요하다는 논지를 서술하고 있는 반면, 제시문 나는 이스터 섬의 문명이 몰락한 사례를 통해서 과도한 사치로 인한
뭐 부정적 요소를 대응시켜서 서술했다.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제시문은 모두 부와 문명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으며 제시문가는 문명이 형성하는데 부가 자, 이 부분을 조금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학자나 도덕주의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부가 뭐 조심해야 하는 요소임을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문명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부의 필요성을 서술하는 반면에 제시문 나는 이스터 섬이 처음에는 정착이 됐으나 그래서 발전 상황에서 과도한 부의 경쟁으로 통해 환경 파괴와 문명의 몰락을 사례로 부의 양면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서술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겠지만, 자, 첫 번째로 공통점은 제시를 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부와 문명의 관계를 서술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 제시문 가의 논지가 부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 나의 논지는 여기에서 이스터 섬이 몰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몰락의 사례를 통해 부정적인 요소 혹은 과도한 사치가 부의 관계에서는 그 문명을 퇴조할 수도 있다 혹은 멸망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점을 자, 1, 2, 3의 기본적인 요소는 꼭 밝혀줘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을 하는 거는 분명히 2번에서 글자 수를 넉넉하게 주었으니 이건 2번에 써야 되는 내용이니까 1번에서는 적어도 이 글자 수 적어도 200자는 넘으면 표 분석이 안 된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건국대를 준비한다면 내가 150자 이내에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그 논지를 바탕으로 해서 표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글자 수를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나서 그럼 건국대를 준비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배점 자체가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건국대학교는 매년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했으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배점을 했고 어떤 내용은 나와야 된다는 걸 실제로 많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글자 수의 배분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쓸 수 있는 그 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국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그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글자 수의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면서 또 그 글자 수를 배분했을 때 내 답안지는 되게 어떻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안을 써보고 수정해보고 줄여보고 혹은 늘려보고 하는 그 요소를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건국대학교의 문제는 좀 접근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점이 오늘 수업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건국대의 문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리고 그 제시문의 배분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배웠고 그래서 1번 문제는 표를 분석, 2번 문제는 사례 분석 자, 이런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것이 2014년부터 21년까지 동일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의 첫 문장, 그러니까 첫 시작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글자 수 600자를 기준 혹은 500자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 요 안에는 대략 120에서 150 그러면은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이렇고요. 최소한 200자를 넣으면 표 분석을 할 수 있는 난이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150자 내외로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점을 밝혀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점.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